귀하의 댁에는 녹음기기 혹은 전축이 있습니까? 1970년의 질문입니다. 귀하의 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2000년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2020년의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3남매를 기르고 있고요. 첫째는 이제 4살인 레오고, 둘째는 2살인 아이, 그리고 셋째는 1살인 매주, 이렇게 3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레오는 털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자르고 장모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키우기가 버거워서 유기를 한 노르웨이숲 고양이예요. 처음에는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둘째 아이는 어미가 6마리 중에 5마리만 물어가고 나머지 1마리는 결국 끝까지 물어가지 않아가지고 태어난 지 거의 한 3일에서 4일 정도 때부터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해서 사람 손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 손에 닿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치즈인데 저 멀리 통영에서 왔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선배가 구조를 했는데 탈장이 있어서 탈장 수술까지 하고 입양처를 찾길래 데리고 오게 된 아이입니다. 제가 독립하면서 반려묘를 너무 기르는 게 꿈이었는데 분양 페이지에서 찾아보는 와중에 리온이 사진을 보고 다른 애들이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온이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알게 된 그 전주인분이 리온이 물품이랑 이런 거 다 가져오시고 만나서 직접 리온이 데려오고 바로 이 집으로 왔었어요. 재작년 9월에 진돗개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됐는데 개농장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도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애들 밥과 물을 주러 봉사를 갔다가 단체에도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 중에 이제 제가 아무나 뽑아서 이제 무작위로 2마리를 구조했고 그 중에 1마리는 사고로 죽고 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5호소에 제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양 신청서를 쓰고 입양한 유기견에 관해서 중성화와 마이크로칩을 할 것이라는 이제 다짐을 하고 서명하고 제 신분증 사본을 드리고 제가 직접 데려왔어요. 입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그 입양하고자 하는 개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격이라든지 건강 면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간단한 키트 검사만 할 뿐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어떤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유기견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점들이 좀 걱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건강 상태를 진짜 확실히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최소한의 접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성화까지는 아니어도 중성화를 하기 전이랑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원래 자랐던 환경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고려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시에서 뭐 행동 교정사를 고용을 해서 1회나 2회나 이렇게 방문으로 도와준다든지 인보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조건 하에 인보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버려진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예민할 거고, 날카로울 거고,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프다. 아파서 돈이 많이 든다. 혹은 아니면은 상처가 있다. 지저분하다. 다른 분양해서 데려오는 친구들보다 안 예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유기동물은 집에 와서도 계속 의기소침해할 거다. 혹은 유기동물은 병든 데가 많다. 유기동물은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에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파양이 들어와요. 순간의 감정으로 입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 파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맞춰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아프다, 더럽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유기묘를 데려와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은 사람이 고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고양이의 잘못이 아니니까. 반려동물을 기를 때 그런 유기동물들의 그런 날카로운 성격들이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10년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찾을 길이 없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뭐 다방면으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물어 찾아간 거죠. 처음에 저희 강아지를 찾으려고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고 유기견 관련한 그런 일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정이 많이 쌓여서 은연중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가곤 하고요. 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뿌듯함이 생겨요.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한 바퀴 돌 때 여유롭고 한적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기쁠 때도 있고 참 가슴 아플 때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봉사를 가기 시작했을 때 저를 보고 그러니까 진짜 엉덩이가 흔들릴 정도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이제 앞에 와서 발라당 누워서 만져달라고 하고 애교를 부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데려올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고. 살구라는 아이랑 산책을 나갔는데 살구 귀가 나비처럼 팔랑팔랑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아지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됐었어요. 보호소 봉사는 보호소에 직접 가서 산책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소에서 해외 입양을 진행한다든가 실내 적응 훈련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해서 입양이 좀 더 용이하게 그렇게 지내게 하는 장소가 있고요. 주말마다 매주 토요일 지금은 4시부터 8시까지 강아지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입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쉼터라는 걸 운영을 해서 거리 입양제라고 보호소에서 바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쉼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사회화와 치료를 받고 입양하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거리 입양제는 매 주말마다 상거리 공원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유기견들을 직접 와서 만나보고 입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알고 있고 사실 좀 홍보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천안시에서 뭐 어떤 보호소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선별을 해서 공개를 하거나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동물을 유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후에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벌금 같은 가벼운 거 말고 좀 유기범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처벌이면 어떨까? 또 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펫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기본적인 강아지에 대한 지식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그 운전면허 따듣기, 몇 시간 교육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그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쉽게 입양 갈 수 있게 시에서 홈페이지라도 열어서 전용으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아이들을 입양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0여 마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매년으로 따지면 거의 1,500마리 내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보호소가 아닌 뭐 수용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9월 말에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125마리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형견 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안락사를 줄이고 좀 입양률을 높이고자 입양 및 기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25만 원의 입양 사업비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애완동물이었다가 반려동물로 이제 명칭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동물이 이제는
가족이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인식 때문에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불을 다 꺼놓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애들이 다가와가지고 제 옆에 붙어 있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어서 뭔가 제가 키우는 동물들이랑 마음이 통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동질감이 들고. 고양이는 한 번 기르게 되면 15년에서 20년까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거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단순히 귀엽다고 생각해서 키우시거나 예쁘다고 키우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기묘가 자꾸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부분을 또 채워줘요. 강아지하고 충분히 정서 교감이 되고 생명이에요. 제 가족이 된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우리 고양이는 어떡하지? 그래서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전쟁 나면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동물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려온다고 생각하고, 가족은 나중에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신중하고 또 데려오면 평생 같이 무조건 얘가 아파도 내가 죽어도 안고 있어야지 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